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의 핵 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존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핵무기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이번엔 핵 시험을 재개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본인도 알 텐데 이 파장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은 경주 에이펙 때인 지난달 30일 한국 방문 때였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관련 발언이 공개돼서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n't do testing. We've halted it many years ago. But 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 즉 다른 핵 보유국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만은 안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소셜미디어에선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동등한 기준으로 미국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전쟁부, 국방부의 변경된 명칭이죠. 지시했다. 전쟁부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이때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구체적으로 핵시험이 지하핵 실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talking about literally resuming underground nuclear detonation tests? You'll find out very soon, but we're going to do some testing. Yeah, other countries do it. If they'r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Well, I go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 공개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지구를 150회 이상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중국 이쪽에서의 어떤 핵과 관련되는 어떤 전력, 이런 능력,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에 좀 걱정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험 재개 발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더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버트 캐들렛 미 국방부 핵 억제 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도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핵 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 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에 따른 미국의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가 요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핵 개발 이후에 적대국의 핵 공격에 반격할 만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른바 최소 억지 전략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사실상 이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 핵무기 보유고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역시 최근 차세대 신형 핵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핵 전력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니크 실험 완료에 이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 포세이돈의 실험까지 성공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핵 강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핵무기 경쟁을 본격화한다. 아니면 이런 핵무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부분을 또 본격화한다.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분석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핵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대 핵 강국의 핵무기 보유수가 크게 늘었고요. 극초음속 체계를 포함해서 핵전력 투발 수단을 개발하는 경쟁도 이미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네. 질적,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서로 뒤질세라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핵 군축을 유지하고 핵시험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면서 핵실험 유예를 만약 미국이 어길 경우에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23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네. 미국은 CTBT 서명국이지만 의회에서 비준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준수 의무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당연히 국제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 경쟁이 계속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군비 통제와 핵 억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철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5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자판기가 화제입니다. 이바라키현 이나시키시의 한 국도변. 허름한 건물 안에 50년 넘은 낡은 도시락 자판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갓 포장한 도시락을 350엔에 판매하는 자판기인데 지폐가 들어가지 않아 100엔, 10엔짜리 동전만 쓸 수 있습니다. 慣れた味ですね。もうずーっと買っても美味しい。 자판기를 관리하는 스즈키 씨.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그의 아버지가 처음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10년 전 도시락을 만들던 어머니가 건강을 잃자 고향으로 돌아와 자판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도시락도 스즈키 씨가 직접 만듭니다. 단골 손님이 많아 많을 때는 250인분까지 팔립니다. 昔からのお客様とかお弁当の味で来てくれるお客様いるので、やっぱそういう思いとかを聞いてじゃあ後を継ごうと思った。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판기를 찾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30년째 찾는 남성이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들르는 이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간병해온 이 60대 남성은 자판기 앞에서 도시락 먹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스즈키 씨는 이런 손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자판기를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접경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학생들에게 드론을 직접 만들고 조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교육센터,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이 작은 드론을 띄워 올리며 수업에 열중합니다. 이곳에선 이제 드론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정규 교과의 일부가 됐습니다. Ich bin hier, weil ich Drohnen fliegen lernen will, damit ich an allen möglichen Wettkämpfen teilnehmen kann und damit ich mein Land verteidigen kann natürlich. 리투아니아 정부는 9월부터 일부 학교와 교육센터에서 9살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조종 실습에서 출발해 점차 드론을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고급 기술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8년까지 성인 약 15,000명, 어린이와 청소년 7,000명이 드론 조작과 제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한 공터,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많은 지자체들이 스케이트보드와 롤러스케이트 등 청소년을 위한 스케이트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cross Australia right now, councils are investing in skate parks, and that's not replicated in the Northern Territory. 공공 여가 공간이 청소년 비행 예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도심 빈 공터에 기본적인 구조물만 설치하면 돼 비교적 저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날수록 젊은 세대가 안전하게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We have been seeing in the Northern Territory. So I think that to solve the problem, it is not only about policy development.
지금까지는 스케이트파크가 저비용이면서도 높은 사회적 효과를 낸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안 유지나 구금에 쓰이는 예산의 극히 일부만 투입해도 청소년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열차 안에서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까지 가능한 텐진 테마 열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텐진시의 열차역, 시간여행 열차라는 이름의 이 열차에 오르면 출발과 함께 시공을 넘나든 것 같은 여행이 시작됩니다. 칸마다 다른 10개의 테마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칸에서는 중국풍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고 음악 칸에서는 클래식 음악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환상 칸으로 이름 붙은 객차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영상 체험이 펼쳐집니다. 我们还可以看演出，还可以自己拍照，非常非常的出片。在这个旅行过程中，觉得这是非常有意义和值得纪念的一个地方。 텐진 테마 열차의 편도 운행 시간은 1시간 50분.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하루 2차례 왕복 운행하는데 승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474명을 태우는 열차는 매회 예약이 거의 매진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어제는 99번째 한글 점자의 날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눈과 다름없는 한글 점자, 식품과 생활용품 속에 얼마나 표기되어 있을까요? 김욱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빼곡히 진열된 생활용품들. 시각장애인들은 제품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먹으면 위험한 주방 세제를 시각장애인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용기를 이리저리 만져보지만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작은 요구르트 모양의 화장품. 음료수나 아니면 요구르트 뭐 이런 게 아닐까. 우유값 모양의 일본 술은 일본어 점자가 적혀 있지만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제품으로 다 추정이 됩니다. 점자가 새겨진 캔 음료는 어떨까? 그냥 탄산이라고만 점자로 찍혀 있고.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시각장애인의 기호는 무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실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살균 세정제. 음료수 같은 걸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 때문에 2년 전 울산에서 시각장애인이 비타민 음료인 줄 알고 건넨 빙초산을 마신 70대 노인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화학 제품과 화장품, 식료품은 제품 정보를 점자로 표기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이제 그 점자로 이제 새겨주면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쓰긴 하지 않을까. 겉포장에 제품 정보를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